안녕하세요. 뚝소리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두 번째 시간, 아토피 피부의 자가관리 방법과 더불어 갑자기 증상이 나빠졌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중 국소 관리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비슷한 내용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집에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팁들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토피라는 표현이 이제는 일반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의학적인 판단 기준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여부를 자가 진단하거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치료 방법을 권하거나 심지어 그걸 확인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은 그런 방법이 어쩌다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치료와 관리법을 따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환경관리법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실내 난방을 줄여주세요. 적절한 실내 온습도 유지는 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이 지내는 방은 실내 온도가 26도, 27도까지 올라가 있을 때도 많아요. 아이들은 움직이다 보면 점점 더우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돌아다닐 정도죠. 하지만 실제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로 겨울에는 실내에서 긴팔 실내복을 입고 지내도 덥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아이들의 피부 건조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피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지켜주세요. 특히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온 집의 온도를 후끈할 정도로 올려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생아 역시 24도 정도의 덥지 않을 정도의 실내 온도에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의 온도는 산후조리를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습도 관리는 더 까다롭긴 하지만 꼭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피부 건조가 느껴진다면 50% 정도는 신경 써서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같은 계절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빨래를 널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짝 말라서 딱딱해져 있는 수건,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몇 년 전 가습기 세정제 파문으로 가습기 사용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습기 자체는 죄가 없어요. 물이 저장되거나 지나가는 부분을 깨끗한 수돗물과 일반 주방세제로 자주 세척하고 햇빛에 한 번씩 말려만 주셔도 적절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정제나 아로마 오일 등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되겠죠. 둘째, 책장과 책을 최대한 자주 청소해주세요. 예상외로 침구만큼이나 먼지와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책장이에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해가 갈수록 책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책 자체에 발생되는 먼지와 책 사이사이에 쌓이는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또 여러 알러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책장과 책 청소를 함께 하는데요. 환경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다양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래 꺼내보지 않은 책들이나 손이 잘 가지 않는 위치일수록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이부자리 관리입니다. 아토피 전용 침구가 좋은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사용 중인 온 가족의 침구를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비용도 노력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죠. 새로 구입하게 되는 침구는 가급적 아토피 전용 라인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지만 침구를 다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섭씨 55도 이상의 더운 물로 자주 세탁만 잘 해도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러지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파나 침대 위의 쿠션이나 봉제 인형들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나온 세탁기들은 삼기 기능이나 알러지 케어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다만 카페트나 러그는 세탁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알러지 유발 인자에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넷째, 가급적 면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세요. 특히 겨울철에 입는 모직이나 퍼, 니트류의 경우 피부 자극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라벨이나 택은 제거해 주시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도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음식 조절은 막연한 추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진단 후에 확실한 원인 음식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제한할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우유나 계란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러지 유발 식품들을 일절 먹이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성장기의 소화에서 영양 결핍이나 성장 장애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육부지는 생각보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고로 특정 음식물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생 해당 식품을 먹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원인 음식물을 제거했다가 의료진의 계획 감독 하에 서서히 다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유발물질 확인 검사는 소아청소년과 알러지분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그 종류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아이의 고생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이지 않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영양학적인 문제나 환경조절, 약 복용까지 함께 상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내일 알러지 분과를 통해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처 병의원에 소아알러지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호흡기나 혹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목욕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잦은 목욕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씻기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목욕법과 집중 치료 시의 목욕 관리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목욕의 경우, 첫째, 목욕은 각질과 지질층의 탈락을 유발해 피부를 건조해지게 만드는데 높은 온도일수록 그 작용이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물은 33에서 35도 정도로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미온수, 즉 겨우 춥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네 싶은 정도라고 표현하면 느낌이 오실까요? 우리가 손을 대보았을 때 따끈하다 싶으면 이미 너무 높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목욕은 매일 해도 됩니다. 다만 전신 비누칠은 매일 하지 마세요. 세정제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성 혹은 약산성 비누를 거품 내어 사용한 뒤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 그 빈도도 2-3일에 한 번 정도로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키워보시면 매일 씻기지 않고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곤 하는데요. 아이들은 성인과는 달라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가 더러워지거나 상처나는 일도 많은 데다 특히 저희 큰아이를 보면 이제 곧 사춘기라 그런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벌써 피지선의 활성화가 오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염으로 인한 자극이나 감염에 더 취약하겠죠. 이렇듯 아이들의 피부는 겉보기뿐 아니라 실제로 가려움과 세균 감염의 문제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덜 씻기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고 반드시 위생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0분 이내에 간단한 샤워를 시키는데 하루는 전신에, 다음 하루는 머리카락, 목, 겨드랑이와 회음부 등 특별히 필요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비누칠을 해줍니다. 셋째, 각질이나 딱지는 억지로 떼지 않고 절대 때를 밀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상식 같지만 또 뻔하지만은 않은 것이 생각보다 아이들은 박박 씻겨주고 싶은 상황이 자주 생긴단 말이죠. 타투 스티커라든지 유성 매직으로 몸에 뭘 그린다든지 끈적거리는 풀이나 슬라임 같은 것들이 묻어있다든지 그래도 제 경험상 모든 흔적은 문지르나 문지르지 않으나 일주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넷째,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최대 20분, 가급적 10분 이내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온천이나 사우나, 찜질방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목욕 후 남은 물기는 수건으로 아이를 한번 안았다가 바로 푼다는 느낌으로 대충 닦아주세요. 가려움이 심한 경우엔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서 한번 짜준 후 닦아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섯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샤워나 세안 후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몸에 바르는 로션과 기초 제품들을 모두 화장대가 아닌 욕실 입구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물로만 씻은 경우에도 잊지 말고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건조감이 심한 경우에는 오일이나 밤 제형을 섞어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 중인 연고가 있다면 이 시점에 함께 발라줍니다. 목욕 직후는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잘 흡수됩니다. 약의 성분이나 제형에 따라 보습제를 바르기 전이나 후에 발라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흡수되어 묻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연고 도포량은 아토피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상태에서의 통목욕법과 국소 밀폐요법입니다.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붓고 딱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등 급성 악화를 보이거나 세균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샤워보다 통목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역시 32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전후로 몸을 담그는 방법으로 수압이 센 샤워기의 사용이나 문지르는 과정을 없앰으로써 피부 자극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세정제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로 사용하고, 수건 역시 아주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목욕 시에 오트밀이나 녹말가루 등을 욕조에 풀어 15분 정도 몸을 담그고 헹구어내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오트밀이나 녹말가루는 욕조 반통의 물에 푼다고 가정할 때 종이컵 기준 반컵에서 3분의 2컵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특히 심한 부분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소 밀폐요법으로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에 국한하여 수분과 유분을 집중적으로 가두어 두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욕법으로 샤워나 통목욕을 한 후 처방받은 국소 스테로이드나 항염 연고 혹은 보습제를 증상이 특히 심한 부위에 도포하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거즈나 붕대로 얇게 감싸줍니다. 거즈의 건조를 막기 위해 그 위를 마른 거즈나 자극이 없는 면옷으로 덮어주면 되는데요.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감싸지만 절대 조이지는 않을 정도로 압력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보습제나 약물의 침투율을 증가시켜서 더 좋은 약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스테로이드의 투약 기간이나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피부를 긁더라도 상처가 덜 나도록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젖은 거즈의 냉감으로 피부를 시원하게 해줌으로써 가려움증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환아가 3세 미만으로 어린 경우 감쌌던 거즈나 붕대가 목을 조이거나 얼굴을 덮어 호흡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깨어 있을 때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거즈가 마른 채 오래 붙어 있으면 그 또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마르면 바로 제거해야 하지만, 사실 피부를 젖은 물체에 오래 접촉시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습진이나 추가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의 하에 단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일반 관리와 집중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번거롭고 느리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문이나 우리 아이 건강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